컵홀더가 무려 14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국내 중형 SUV 시장이 정말 뜨겁죠. 산타페 나오고 또 조금 있다가 소렌토 나오고 그 와중에 토요타 하이랜드도 나왔어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경쟁 모델들이 우르르 나오는 것도 흔치 않은데 요즘 SUV 구입 망설이시는 분들은 선택의 고민이 좀 깊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요, 오늘 2차도 등장했거든요. 지금부터 한카 바로 혼다 파일럿입니다. 지금 얘가 4세대 모델이고 작년 말에 데뷔했으니까 따끈따끈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새 차인데 그렇게 새 차 같지 않은 되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세대는 좀 포동포동하고 약간 살집이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4세대는 오히려 더 약간 다이어트도 하고 단정해진 조금 더 박시한 느낌을 담아냈죠. 이런 건 오히려 2세대의 디자인과 닮은 듯 싶기도 하거든요. 2세대는 진짜 반듯반듯 네모네모했었거든요, 차가. 근데 여러분, 원래 혼다 디자인이 약간 이런 식입니다. 좀 딱딱하고요, 기계 같고요, 건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주행 느낌 어떨까요? 이 파일럿 하드웨어 구성이요 상당히 올드스쿨입니다. 그냥 3.5L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10단 자동 변속기 넣고 4륜구동에 뭐 그래요. 뭐 요즘 유행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 마일드 하이브리드니 이런 거 없습니다. 흔히 알고 있던 파워트레인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느낌이 어떻느냐. 일단 시속 100km를 몇 초 안에 찍냐 이런 걸 떠나서 소리가 역시 3.5L V6 웅장하잖아요. 호방하고 소리 웅장한 거 봐. 4기통에다가 터보 다른 거보다 이렇게 자연흡기에 대배기랑 다기통 다릅니다. 역시 감성은 따라올 수가 없어. 사실 배기량 대비 출력으로 보면 3.5L인데 300마력도 안 되잖아요. 터보 달았으면 300이 뭐야, 400도 우습게 끌어낼 수 있는 시대인데 얘는 배기량 키우고 실린더 2개 더 넣고 감성을 챙긴 거죠. 또 감성만 챙겼냐? 아니죠. 자연흡기 엔진이니까 이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엔진 반응, 내가 밟은 만큼 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밟은 대로만 가요. 이렇게 이거 전형적인 미국 친화형 세팅이거든요. 미국은 이 땅덩어리 넓이가 우리나라랑 아예 급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장거리라고 해도 이 키로수 단위가 아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200km, 300km면 장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냥 옆 동네 갈 때도 그 정도 달리니까 이렇게 엔진 키우고 넉넉하게 달려나가는 게 훨씬 스트레스가 적죠. 이 쥐어짜는 엔진보다 그냥 기본 빵이 큰 엔진, 이런 게 더 적합합니다. 전형적인 미국 세팅이고요. 지금 이 파일럿의 공차 중량 2130kg인데 요즘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을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배터리 때문에 공차 중량 정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정도 크기 SUV라면 한 2.5톤이 우스운 시대거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얘가 2130kg 얘기를 딱 처음 봤을 때 가볍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 정도 공차 중량에 289마력이면 넉넉하죠. 뭐 이 성향 자체가, 그리고 세팅 자체가 엄청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빠른 차는 분명 아닌데 무게당 마력을 봐도 그렇고요, 넉넉하게 달려나가죠. 자, 변속기도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게 자동 10단이에요. 혼다가 자동 10단을 쓴 건 이미 오래됐죠. 요 자동 10단 변속기,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10단 필요한가 싶거든요. 7단, 8단 그 정도면 충분하다, 10단은 오바다 라는 입장이긴 한데, 엔진이 좋아하는, 기름을 덜 먹는, 그리고 조용한 엔진 RPM 영역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앞이 뻥 뚫린 길에서 쭉 가속 페달 살짝 밟고 자연스럽게 가속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타던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RPM 게이지가 바삐 오르내리는 걸 보실 수도 있죠. 남들은 한 7번, 8번 변속할 때에는 10번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이
뭐 딱히 이상하진 않습니다. 신경 안 쓰시고 다녀도 될 정도로 혼자 바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통을 물려주죠. 다만 이런 건 있더라고요. 쭉 빨간불 들어가지고 쭉 감속하잖아요. 브레이크 살짝 밟고 쭉 속도 줄여갈 때, 이럴 때 변속기가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서 시프트 다운을 하죠. 5, 4, 3, 2 쭉 내릴 때 어느 순간 저단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차를 퉁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되게 대배기량의 고성능 차들 탈 때 자동 변속기가 아래로 기어를 바꿔보면서 웅 했는데 차가, 나는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차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저단 기어일수록 토크가 갑자기 훅 올라가잖아요.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엔진 출력은 잠재우고 있지만 변속이 되면서 아랫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갑자기 토크가 쑥 올라가니까 그게 마치 체감상 차를 앞으로 툭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차들이 있어요. 특히 고성능 차들. 근데 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살짝 납니다. 웅 할 때, 그럴 때 갑자기 웅 하는 와중에 차가 앞으로 쓱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나요. 진짜 미세하게. 자, 그 다음 뒤에서 이 버튼을 한번 또 누르시면 S가 되죠. 여기에서 패들로 변속도 하실 수 있어요. 오, 소리 봐, 와중에. 어우, 웅장해. 엄청 부드러운데 소리는 웅장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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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다운. 제가 방금 다운 했는데 이 기어 단수를 되게 촘촘하게 쪼개놓다 보니까 RPM 게이지는 이만큼씩 움직여요. 다운, 이게 아니고 다운. 되게 귀엽네요. 절대 빠르진 않고요. 그렇다고 답답하거나 느린 느낌도 아닌 딱 그 정도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다운은 괜찮네. 승차감 얘기도 해야 되겠죠? 승차감이요. 엔진 회전 질감 같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자, 여기 일부러 포장해 놓은 곳을 밟고 지나갈게요. 지금 오른쪽 바퀴만 우둥두둥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중형급 SUV 있잖아요. 소레토, 산타페, 팰리세이드, 하이랜더, 그 정도 급의 SUV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거동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 안에서 승차감은 완전 극한으로 추구한 느낌? 물론 그 에어 서스펜션이 둥실둥실 내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고급스러운 둥실거림은 아니고, 코일 스프링을 쓴 차들 중에서 정말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래요. 어지간한 요철을 밟아서는 쿵 하는 법이 없습니다. 쿵 쓱 삼켜요. 정말 부들부들해 차가. 그래서 이렇게 하체를 부들부들하게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과속 방지턱을 넘더라도 딱 착지하고 난 다음에 쿵 하는 여진이 한 0.5번 정도 더 생기는 느낌도 나고요. 근데 그런 여진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뭐 거동이 불안해져 가지고 안정감을 잃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되게 편안하다고 느끼는 수준. 이 정도면 진짜 가족들 태우고 여행 다니기 최적의 세팅이 아닌가. 독일차 따라한다며 혹은 유행을 쫓는다며 쓸데없이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패밀리 SUV로 쓰기에 좀 불쾌한 감각을 전해주는 차들이 있거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나는 완전 컴포트다. 딱 목표도 명확하고 그걸 명중시켰어. 지금까지 엔진, 변속기, 하체, 승차감 느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조합된 파일럿의 주행 감각. 이 파일럿을 타고 있으면요, 굳이 내가 저기까지 빨리 가고 싶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냥 느긋하게 운전하게 돼요. 차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 자, 끝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까요? 사이드미러. 면적 자체도 그렇게 넓진 않은데 이 거울이 미국에서 쓰는 평면 거울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까지 봐야 더 바깥쪽 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약간 불편한 구성이죠. 이건 혼다 코리아에서 바꿔서 수입해야 되지 않나?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뭔가 막 그 되게 세련된 터치, 기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툭툭툭 달아놓은 느낌. 전형적인
미국 시장을 위한 SUV 느낌이 강하죠. 딱 앉아요. 그러면 익숙해요. 여기 공조장치 있을 것 같네. 그럼 여기 딱 있어요. 공조장치도 아주 그냥 다른 기능까지 포함하지 않은 딱 독립된 공조장치. 뭐 따로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 거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쓸 수 있죠.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얘 LCD거든요. 가운데 다른 정보를 띄우고 싶어. 요거 다이얼 요거 돌리면 되겠지? 띡. 오케이. 그 다음 왼쪽 띡. 정말 직관적이고 쓰기 편한 구성이고요. 소재도 딱히 인상적일 게 없습니다. 막 엄청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가격 대비 싼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예상 가능한 수준의 마감이죠. 조금 심했다고 생각되는 건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2022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건 한 5, 6년 전 현대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때 현대차 중에서도 위급 말고 뭐 아반떼급 그 정도의 센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납 공간이죠. 그리고 코나 신형에도 여기 대시보드 중앙 수납 공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걔는 깊이가 약간 애매해서 뭘 넣자니 좀 빠질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났었는데 얘는 되게 깊어요. 엄청 깊어. 쑥쑥 이런 거 다 들어가.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있고 그 옆에도 수납 공간 있고 여기는 이거는 뭘 넣기도 안 넣기도 애매한 구성이긴 한데요. 하여튼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 가장 놀라운 건 컵홀더입니다. 다 합치면 총 14개라고 합니다. 여기도 컵홀더가 2개, 저쪽 2개, 여기 2개, 뒤에도 2개, 가운데 2개, 저기 3열까지 합치면 이 파일럿 실내 안에 컵홀더가 총 무려 14개래요. 이런 거만 봐도 정말 미국 시장 전용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부분들도요 되게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요소들을 되게 무심하게 툭툭툭 달아나온 느낌이 강해요. 미국 소비자들 성향이 진짜 딱 그렇거든요. 같은 요소를 집어넣을 때도 더 세련돼 보이고 더 뭐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파일럿 되게 특이한 게 233 구성이거든요. 그러면은 8명 타는 거예요. 오, 보통 6인승, 7인승 많아도 8인승 구성은 별로 없잖아요. 얘는 8인승입니다. 정말 8명까지 태울 일이 있으신 분들은 파일럿 사셔야 되겠네 진짜. 자, 뒤에 앉았을 때 공간 뭐 따로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넓어요. 커요. 그리고 슬라이딩은 요 정도 되고요. 슬라이딩 폭이 엄청 크진 않네. 파노라마 선루프 있죠. 그 다음에 차양막 있죠. 또 실내등 전부 LED입니다. 기교 같은 거 없어요. 스위치도 되게 수수하게 생겼죠. 도어 포켓도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송풍구 가운데 있고 공조장치 컨트롤러 있고 엉따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 타입 A로 2개가 달려 있군요. 여기에다가 휴대전화를 연결했을 때 휴대전화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도어 포켓에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우리 소중한 휴대전화 기스나지 말라고 이렇게 되게 부들부들한 부직포로 따로 마감을 해뒀네요. 자, 그래서 이 파일럿의 실내는요 되게 넓고 쓰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애지중지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 명 태우고 놀러 갈 때 그냥 무심코 툭툭툭 쓰면 되게 실용성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8인승 구성을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승차 인원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만약에 가운데 사람이 안 타 그러면 이거 접어. 여기 또 컵홀더 나오죠. 이것까지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심지어 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레버를 당기고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분리하시면 되거든요. 성인 남성이라면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손잡이 있거든. 이렇게 들어 내려. 짐. 여러분 저처럼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해요. 이렇게 쏙 들어가. 오, 겁나 넓네.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돼요. 오, 이런 건 좀 되게 인정. 진짜 편하잖아.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물 흘려도 되는 바닥이 있고요. 카페트 바닥이 있어요. 이 손잡이도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 자, 그 다음 3열을 타야 되는데 3열은 일단 타기 전에 접은 상태. 트렁크 이 정도입니다. 넓어. 그리고 세울 때는 끈이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네.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해요. 세울 때는 쭉 들어 올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어. 그러면 짐을 꺼내고 나는 집에 가는데 차 혼자 문을 이거 닫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자, 짐을 들기 전에 요걸 눌러놔요. 요걸 눌러놔요. 그리고 내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지가 닫아요. 이런 거 진짜 편한 것 같아. 자, 이번엔 3열. 야, 이 파일럿 진짜 공간만큼은 인정해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탄 중형 SUV들 중에서는 가장 편한 3열인 것 같아요. 지금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민 상태거든요. 근데도 무릎이 안 닿고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이걸 가장 눕히고 이렇게 앉으면, 물론 2열보다야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왜 뒤로 이렇게 귀양 보냈지? 이런 느낌 안 들 정도의 공간은 됩니다. 야, 머리 공간 보세요. 제가 3열에 앉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이 바닥면의 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닥면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쪼그려 앉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바닥도 이 정도면 괜찮죠? 2열 시트 밑으로 발도 넣을 수 있고요. 옆창도 넓어서 뭐 시야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진짜 편히 앉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8명 타고 부산 8명? 물론 여기도 헤드레스트가 있긴 합니다만 3명이 앉으면 좀 이렇게 되겠죠. 근데 2명만 앉더라도 이 정도면 야, 장거리 갈 수 있겠다. 와, 공간은 진짜 인정. 저희가 이 파일럿을 타고 한 170km 정도 달렸거든요. 지금 계기판상의 연비는 리터당 8.7km를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배기량이나 차의 크기, 무게 등을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죠. 자, 이 파일럿 타봤더니요, 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또 어느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빠르진 않지만 넉넉하게 달리고요. 승차감, 제가 최근에 탄 차 중에 정말 가장 둥실둥실, 가장 편했고요. 거기에다가 공간 자체도 넓지만 쓰임새가 아주 좋았어요. 수납 공간도 많고요. 목표한 바를 아주 훌륭하게 담아내고 있죠. 자기 캐릭터에 아주 충실해.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경쟁 국산 SUV들이 여럿 있고, 또 그들의 상품성이 일치월장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라거나, 혹은 전체적인 마감재의 고급감이라거나, 혹은 이 파워트레인의 다양성, 이런 점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았죠. 가격은 6,940만 원입니다. 토요타 하이랜더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황카